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디오 채널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올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은행주들, 그 은행주 안에서도 하나금융지주라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금융지주는 우리나라 4대 은행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좀 마치도록 할 건데, 일단 시가총액은 12조 7,600억, 그래서 코스피 전체 중에 31위에 해당하는 시가총액이고, 이 종목의 특성상, 은행주의 특성상 외국인 지분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68.24%.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뭐 간단히 좀 설명을 하자면, 지금 2005년 설립된 하나금융그룹의 지주회사고, 자회사의 지배 및 경영관리, 자금 공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은행주 전체적으로 이 21선이나 혹은 61선을 잘 지지를 하다가 최근 2주 정도 동안에 지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나 혹은 내년에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금리 인상 관련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한 가정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종목의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어떤 기업이든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실적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4대 금융지주사의 당기순이익이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에도 증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4대 금융지주사는 KB, 그리고 신한, 그 다음에 하나, 우리, 이렇게 4개죠. 그래서 2분기에도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컨센서스 합계가 3조 5천억 이상이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의 경우에는 2분기 예상 순이익이 8,451억 원 정도 예상 순이익을 잡고 있고,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연간 예상 순이익이 3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9.6%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자기자본 이익률이 9.6%라는 거는 이 종목이 전고점 부분이었던 2017년도랑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주가를 좀 보자면 2017년도에 최고점이 56,000원, 5만원 이상 유지하면서 51,000원에서 55,000원 사이 이렇게 쭉 이어졌었는데, 이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3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간단한 좀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금융지주의 하반기 실적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얘기고, 2분기 예상 순이익은 8,451억 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죠.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호실적 기조 이어질 수 있고, 이익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손 비용이 낮게 유지가 되고, 1분기에 발생했던 추가 판관비 영향이 소멸되고 비용 부담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익성 증가가 예상된다. 이런 내용이 기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분기 중 순이자 마진이 8bp 상승한 데 이어서 2분기에도 추가로 4bp 개선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BP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1BP는 0.01%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 성장률 또한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2% 내외 기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자 이익 성장, 실적 개선, 이런 얘기에 대한 뉴스 내용 기사입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두 번째 상승 가능한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견고한 실적 바탕으로 배당 성향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금융위원회가 배당 성향 제한폭을 해제했죠. 기존에는 20%까지 배당 성향이 유지가 됐었는데 그 제한폭을 해제함에 따라서 고배당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 수준까지 배당 성향이 복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기사 내용을 좀 간단히 보자면, 이 배당 성향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다라는 내용이고, 2분기에 견조한 실적을 거둔 은행주의 주주환원 정책이 기대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가 은행과 은행지주 사이 배당 성향을 20%로 제한했던 자본관리 권고가 지난달 말에 종료됐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금융은 지난달 중한 배당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6월 30일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그 6월 30일로 결정했으면 6월 28일까지 이 주식을 들고 있던 분들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이 증가한다는 건 사실 은행주로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은행주가 대표적인 고배당 그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초반에 그 자료 중에서 이거를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외국인 지분 비율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이 비율이 68.24%, 상당히 높은 비중이에요. 다른 그 은행들이랑 비교를 좀 해볼까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68.22%, 그 다음에 신한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되죠.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25.85%. 뭐 외국인 지분 비율이 다른 건 각각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런 배당 성향이 제한이 풀렸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은 종목일수록 고배당의 확률이 크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런 배당이나 관련된 의견들은 어차피 이 주주총회나 아니면 이사회에서 결정될 내용들인데, 외국인 지분이 많은 종목이 대체적으로 수익이 완만하거나 양호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배당 비율이 좋은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향후에 배당 성향 제한이 풀린 상태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그 작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확대의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은행주의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이끌어가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상승 모멘텀은 연내의 금리 인상 기대감.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확실히 얘기를 했죠. 그 전에 기습적으로 금리를 올리진 않겠다, 이렇게 연준에서 포지션을 발표를 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말을 했지만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뭐가 좋냐면, 은행의 핵심 수익성 지표, 제일 중요한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이자 마진이 뭐냐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자산을 운용해서 낸 수익에서 조달 비용을 빼고 운용자산 총액으로 나눈 수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기관의 수익력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높아지면 이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예전부터 항상 보면은 금리와 은행업의 그 지수가 대체로 방향이 비슷했어요. 비슷했다는 거는 같이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미루어 봤을 때 경기 회복이 이어질수록 금리 인상 기대감은 무조건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은행주의 수급이 원활하게 이어지면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변이 코로나 얘기가 나오면서 이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의 시점이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최근 한 2주 정도 좋지가 않았는데, 어차피 미국에서 2023년부터 금리를 올릴 거라고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상은 예정된 수준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진짜 시기가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어차피 경기 회복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원자재 값의 상승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화폐 이런 인플레이션, 시장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금리 인상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자산이나 모든 지표들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 시점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백신 보급도 분명히 그에 맞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금리가 막 굉장히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어떤 식으로든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은행주들은 대체적으로 금리 인상이 되는 시점에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런 가정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좀 기사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상 등 금융그룹의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된다. 그래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는 내용이고, 최근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경기 회복세에 맞춰서 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융그룹주는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고, 금리가 인상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이자 마진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은행주들의 조정폭이 과도한 거예요. 경기 회복이 되거나 혹은 영업이익의 증가세가 확인될 때 단기적인 고점에서부터 15%에서 20% 사이의 조정을 갑자기 받는 거는 분명히 과도한 조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금리 인상이 미뤄질 거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자신있게 이런 조정 구간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은 충분히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니까 그것조차 은행주들의 상승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8월 달에 상장 예정인 카카오뱅크가 있죠.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은행주가 재평가받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좀 적고 시작을 할게요. 카카오뱅크가 상장 이후에 시가총액을 얼마 정도로 예상하냐면, 증권사 예상 수치가 뭐 30조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 주가 순자산 비율인 PBR이라고 하죠. 많이 이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PBR을 5.45배 정도로 적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물론 모든 증권사들이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 기사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적인 수치. 근데 이제 다른 은행주들은 지금 재무제표나 이 실적 관련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평균 PBR이 0.3에서 0.5 정도예요. 근데 카카오뱅크만 PBR을 5.45배로 적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은행주들의 전반적인 재평가가 분명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카오뱅크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중은행들과는 다르게 플랫폼 사업이고 비대면의 성격이 강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면서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언택트의 관점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행주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5.45배의 주가 순 자산 비율을 적용하는 거는 다른 은행주들이 좀 더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상장한 이후에 이 예상되는 순이익을 이 시장 기대치로 딱딱 이루어진다고 예상을 했을 때, 상장하고 나서 한 5년 이후에 2026년도에 예상 순이익을 7,800억 정도로 계산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영업순이익만 해도 8,000억이 넘어요. 카카오뱅크는 예상대로 사업을 잘했을 때 2026년도에 7,8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고 그렇게 뉴스에 확인이 되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만 해도 8,000억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될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2023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 상승의 기조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은행주가 굳이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이 상장 이후에 주가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존 시중은행 4대 은행들의 이 주가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좀 이렇게 보자면 카카오뱅크 상장 이후 시가 31조 원 예상한다는 내용이고, 여기 보면은 상장 이후에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이 은행주 가운데 가장 높은 30조 7천억 수준, 이렇게 계산한다는 내용인데,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 PBR 비율을 5.45배로 적용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 국내 은행주 역사상 가장 높은 PBR이 99년도에 KB금융이 받았던 2.36이에요. 현재 지금 대부분의 은행사들이 0.3에서 0.5,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고, 어차피 금리 상승 기조에서는 은행주 수익성 개선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 하나금융지주의 향후 주가 상승이 가능한 모멘텀들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이 차트상으로만 봐도 현재 주가가 상당히 단기간에 조정받은 걸 알 수가 있죠. 최근에 이 하나금융지주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정도 조정폭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올해 1월 이후에. 그리고 주봉상으로 봐도 무거운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주봉상에 걸쳐 있는 상태인데, 절대적으로 이 단기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좀 우려를 받고 있는 걸 감안한다 할지라도 이 정도로 조정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이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할 때 매도세가 강해요. 은행주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금융지주도 외국인 보유 지분이 높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고, 충분히 지지 이후에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추후에라도 편성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강력한 조정에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시고 일부는 편성을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가 항상 이 영상의 자막에도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제 의견은 이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걸 활용해서 판단하고 투자에 적용하시는 거는 회원님들의 혹은 투자자분들의 개인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되, 적어도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유효하고 향후에 우호적인 시장 상황이 만들어진 종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나금융지주뿐만이 아니라 KB금융도 조정폭이 상당하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제일 무거운 지지 라인이 이탈됐죠. 그리고 신한지주도 현재 단기적인 하락폭이 확인된 상태고, 우리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하락의 사유가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질 것에 대한 우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하락 사유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향후에 재반등을 기대하고 자신있게 접근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급 상황은 최근에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했는데, 어차피 은행주 특성상 계속 외국인이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당 그 기준일이 6월 28일까지였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아이러니하게도 좀 가격이 많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날까지 이 주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마침 또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 하락을 좀 더 가속화시킨 그런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나 하락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집중을 해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포트 배분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지 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고, 하방이나 조정의 과정에서 단기적인 바닥이 확인되는 종목 혹은 단기적인 저점이 확인되는 종목은 실적이 혹은 사업 트렌드가 맞다면 비중을 좀 잘 나눠서 자신있게 편성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 계산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편성하시면 사실 반등이 일시적으로만 나와도 충분히 안정적인 자리에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 주가보다는 위에 저항선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 또 다른 섹터 종목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